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니팟 이화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 홍경호와 이문성, 이학성 씨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화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애니팟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랑, 그리고 회사에서의 하루 일과 일주일간의 그런 일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그래서 2화 주제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아트스쿨에 대해서 한번. 다들 미국하고 캐나다 유학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쉐리던을 다녔고, 여기 이문성 씨와 이학성 씨 같은 경우는 AAU를 다녔습니다. AU가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죠. 네. 네. 그래서 CG적으로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AAU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학교인 만큼 많이 워낙 들어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워낙 학생 수를 많이 졸업을 시켜가지고 네. 그렇죠. 예. 어디든지 다 깔려 있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그 AAU랑 특별하게 AAU랑 이제 쉐리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AAU는 제가 정말 가고 싶었었던 학교인데 사정상 제가 가지 못했고,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여기 이문성 씨와 이학성 씨가 AAU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쉐리던이라는 아트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AAU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 AAU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다 있고요. 아트 스쿨로서는 건축도 있고, 뭐 컴퓨터 애니메이션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순수 미술도 있고요. 뭐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광고, 패션,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많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규모가 굉장하고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예.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어떤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 시내 한복판에 여러 가지 빌딩을 이렇게 사놓고서는 예. 어느 전공은 어느 빌딩, 뭐 이 전공은 저 빌딩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그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그 CG 붐이 일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아카데미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저 다닐 때만 해도 입학이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미국의 아트 스쿨에 비해서 입학이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가지고 이제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미술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슨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이런 필요 없이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것도 있었고, 이유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명했던 이유 하나가 그 당시에 뭐 ILM이라든지 픽사라든지 그런 드림웍스라든지 유명한 그런 애니메이션 CG 회사들이 거의 다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학교의 위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네트워킹이나 예. 선생님들을 고용하는 거나 이런 측면에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컴퓨터 쪽에 투자를 좀 더 일찍 한 것 같아요. 그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쪽에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적으로 해갖고,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뭐 취업 학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딱 굉장히 실용적이고, 특화된. 좋게 말하면 예.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에 굉장히 적합한 그 커리큘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한테 많이 인기가 생긴 것 같고, 저도 선택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저도 학교를 처음에 알아봤을 때 제일 먼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인터넷이 그렇게 정보가 많이 없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찾았었던 학교가 그 당시엔 AAU가 아니었죠. 컬리지였죠. 예, AAC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좀 사실 알고 있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일조하신 분이 저기 계신 이문성님. 그렇죠. 거기 출신 졸업생이신데 막 유명한 막 로봇 애니메이션에 참여하시고 인터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맞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예, 맞아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취업한 선배들이 처음 이제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선배님들 중에 이제 ILM에 들어가신 분들, 뭐 드림웍스에 들어가신 분들, 예. 디즈니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역시. 처음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 길을 이었죠. 그리고 AAU 같은 경우가 입학 조건이 되게 쉬워요. 예. 입학 조건이 전혀까지 이문성 씨 때도 그랬고 학부는 제가 뭐 포트폴리오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대학원도 그래요. 저는 대학원도 필요 없어요? 갔는데요. 네, 저는 대학원으로 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포트폴리오로 제가 낸 게 손 그림 그린 거, 새 아주 그림 기본적인 그린 거. 거, 아주 기본적인 드로잉. 예, 그리고 예. 그걸 못했다고 해서 안 받아주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나쁘게 말하면 오는 사람 다 받아주는 거지만 좋게 말하면 그 학장이 항상 그랬다 그래요. 아트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길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입학 문턱은 굉장히 낮았지만 돈만 내면 다 갈 수 있지만 그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배경이 없고 아트든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기회를 손쉽게 이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건 좋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어중이떠중이들 많았어요. 그렇죠. 학생들 중에. 네. 영어 시험을 안 본 것도 컸고 뭐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도 돈은 있지만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학생들, 그런 학생 그렇죠.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가 좀 그럴 수가 있죠. 거기 네. 쓸려다니다 보면은 공부 안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쉽고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애니메이션의 하버드 쉐리던 컬리지 하버드에서 그거는 누구 의견인가요 도대체? 쉐리던 컬리지가 하버드에서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2D에서는 탑을 찍고 있어요. 그 맞아요. 저 듣기에는 예. 쉐리단이는 전통을 자랑하는. 예, 2D예요. 근데 저는 그건 물론 그렇죠. 2D를 잘 다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카라츠가 있다고 하면은 예. 캐나다는 쉐리단. 예, 거의 맞아요. 등급으로 쳐주는 그 정도의 전통을 예. 자랑. 그래서 쉐리던 같은 경우는 이제 2D로 굉장히 유명한데 2D 수업은 4년제예요. 4년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4년제를 듣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4년제 듣지 못했고 3D 프로그램을 들었고요. 학교 같은 경우 이제 1967년에 설립되었고요.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옥빌이라는 곳에 이제 메인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드리자면 2D 클래스는 4년짜리 트레디셔널 애니메이션 클래스가 있고요. 네. 신설된 3D 프로그램이 신설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학교 자체가 2D에 전통적으로 이제 강했었기 때문에 3D를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자를 하지 않다가 이제 추세가 3D로 넘어간 이후에 네. 좀 나중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리큘럼 자체가 길거나 이렇게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가 3D 프로그램 관련 학과입니다. 그래서 AAU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저는 그쪽에서 학교를 다녀보질 않아서. 저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학부로 다녔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 마치지 않고 와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학부를 한 4년 반 이렇게 다녔는데 일단 샌프란시스코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이렇게 로맨티사이즈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시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예술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너무 비싸요. 생활비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저 질문이 있는데 예. 문성 씨가 계실 때도 비쌌나요? 그때도 비쌌죠. 지금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만 지금은 너무 지금은 이제 뭐 비싸져서. 구글이나 뭐 이런 네. 그 IT 쪽 붐 때문에 미칠 지경으로 올랐다고 하던데 저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성 씨가 처음 거주했던 집의 가격 한국 돈으로 저는 그때 하숙을 했는데 그냥 개인 아파트 살지 네네. 않고 하숙을 했는데 제 방 한 칸이랑 공동 화장실과 아침 저녁을 제공하는 하숙집이었는데 700불 냈어요. 한 달에. 그게 몇 년 전이죠? 1998년. 98년이요? 잠깐만, 20년 전? 나는 2006년에 갔는데 50만 원 내고 500불 내고 똑같이 방 하나랑 화장실을 했는데 룸메이트 했어요? 네 룸메이트 저는 완전 자취였어요. 집주인도 같이 살고 거기에 한 방 몇 개를 이제 하숙을 치는 것처럼 해서 그렇지. 네. 저 같은 경우 뭐 밥을 제공하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있긴 있지만 기숙사가 오히려 더 비싸고 뭐 그래서 기숙사라는 게 보통 그냥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학교가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렌탈을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비싸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기숙사에 살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이제 룸메이트에서 빌리거나 학교는 그래서 대중교통을 가지고 다니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네 저희도 대중교통을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웬만한 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아예 샌프란시스코 차가 특이한 반드시 케이스죠. 필요한데 예. 뭐 뉴욕 시내에 사시거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정도 되는 대도시 시내에 사시면은 대중교통으로도 다니실 수가 있고 저희는 그 약간 수혜를 본 케이스죠. 근데 그래서 여기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환상보다는 실제로 돈이 어느 정도 드는가를 여기 있는 사람들 혹은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방이 없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원룸이라고 부르고 여기로 치면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거를 하나 빌리시려면 적어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국
한국의 대학 생활과 미국의 그 대학 생활이 좀 다른 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달랐던 거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영어를 쓴다는 점.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달랐고 이게 실제로 굉장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었어요. 저는. 처음 그 네. 유학생들은 대부분 굉장히 적응이 안. 참고로 AAU에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수업에 같이 와서 예. 수업을 같이 들어준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그 수업에서 뭔 말을 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그래요? 있어요. 네. 완전 좋다. 그걸 신청을 하면 학교에 신청을 하면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입학할 때 그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영어 능력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은 아트 클래스를 미술 클래스를 못 듣고 전공 클래스를 못 듣고 영어부터 들어야 되는 그런 필수 과정이 있죠. 네, 예, 예. 네,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영어가 빨리 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한 1년 동안 진짜 미술 클래스를 하나도 못 듣고 영어만 듣는 분들도 네,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전공에 대해서 뭐 우리과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네, 다 그렇죠. 개인 플레이. 개인.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쉐리던에서 가장 놀란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대학가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대학가가 대학가가 없고 없죠. MT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 클래스를 듣는 사람들끼리 어떤 하나의 액티비티 뭐 이런 게 거의 없고 네. 그냥 그 중에 친한 사람 몇 그렇죠. 명이 따로 예, 하는 각계 거지. 플레이 네. 하는 거죠. 한국 학생들은 그래도 아카데미 한국 학생들이 꽤 많아서 네. 한국 한인 학생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그런 모이기도 하고 그런 조직이 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 학생이 또 워낙 많으니까 또 그거 활동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전혀 네. 신경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희 때 같은 경우가 아마 그 CG 애니메이션과가 CG 모델링이라든지 CG 게임 혹은 애니메이션과가 제일 많이 사람이 왔을 때인데 네, 네. 저희 때는 심지어 MT도 갔어요. 한국 아, 사람들이. 그래요? 네, MT도 몇 번 가고 술고래들 술 네. 먹으러 갔죠. 술 먹으러 갔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뭐 회장도 선출해서 뭐 이런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뭐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스터디도 따로 있었고 예, 예, 예. 한국 사람들의 그런 조직이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대신 거기에 공작하고, 따라다니다 예. 보면 이제 미국 애들하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여기 오면 외롭잖아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예. 그렇게 수업 시간에 영어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한국 형이 가르쳐주면 훨씬 쉽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게 장단점이 그 존재하긴 장단점이 했었죠. 있어요, 맞아요. 네. 또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너무 과하게 한인 학생들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경우도 조금 이런 이점을 취하지 못하는 그쵸. 단점이 있으니까 네. 적당히 하는 거 항상 좋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누구랑 어울리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네. 자기가 맞아요. 어울리는 그룹이 저 학교 다닐 때 자주 어울리고 교류하고 이랬던 학생들이 보면은 취업으로 다 잘 연결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력들도 비슷하고 같이 실력이 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예. 근데 또 같이 노는 그룹들이 있어요. 또. 그런 그룹들은 졸업하면은 소식이 안 들리죠. 아, 그렇죠. 좀 경호 씨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가 워낙 시골이었어요. 거기가 토론토에서 그래요? 기차로 서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넘게 오, 기차를 타고 완전 간 다음에 버스를 타고 또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없이 살기가 되게 힘든 곳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아, 예. 그리고 뭐 주변에 식당도 몇 개 없고 학교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가서 제일 놀랐던 거는 완전 시골 같은 그 구석에 있어서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라서 처음에 며칠은 좋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차 타고 다니지 길거리에 사람도 없지. 오시면 제일 한국 사람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걸어다니면 좀 이상하죠. 예,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식당도 얼마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나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초반에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그 슈리단에는 한국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 학기마다 몇 명씩은 있어요. 근데 그 워낙 클래스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제가 네. 들었던 디지털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였어요. 아 그렇게 작아요? 예, 되게 작아요. 디지털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듣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좀 적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실무 경력이 있다거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다른 클래스를 듣고 온다거나 네, 뭐 네, 이런 그 베이스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사람이 좀 적은 게 있긴 해도 그래도 사람이 적었죠. 저희는 저희 때는 그런 클래스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한 클래스 한 40명 예, 예. 같이 들었. 그래서 학교 생활이 되게 달라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거기다가 커리큘럼이 저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제가 학교를 한 군데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뭐 그런 경험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고를 수 있는 초이스가 아예 없던데요. 원래 그 슈리단은 그래요? 아예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딱 정해진 거를 그냥 바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교양도 뭐 이걸 듣고 뭐 이럴 수 있나 그랬는데 그냥 딱 정해져 스케줄 수업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디지털 쪽이 짧은 예. 4년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그래서 있어요, 그런 것 그죠?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4년제 저는 학부를 다녔으니까 그 아카데미는 사실 석사를 더 많이 와요, 그 한국에서 그죠? 근데 저는 학부를 4년을 다녔는데 학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이스가 꽤 있었어요. 그 선택의 여지가 학교에서 제시를 해주는 샘플 커리큘럼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전공 같은 거는 거의 결정이 돼 있지만 교양이라든지 그 또 선택 수업이 있어요. 선택 전공 그래갖고 타과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학점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부를 선택한 게 장단점 중에 장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더 들고 그랬지만 저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과 스케치 수업도 들었었고 뭐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그런 프로덕트 디자인 뭐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그 학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 전공뿐만 아니라 좀 다른 것도 탐구해 볼 수 있다는 점. 학성 씨는 석사 과정 나오셨죠? 네. 네. 석사 과정은 어때요? 경호 씨 네. 말씀대로 좀 정해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저희도 선택이 잘 거기 가야 돼요. 많아요? 한국처럼 뭐 들어야 되는 교양의 개수도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안에서 초이스가 있으니까 예. 듣고 싶은 걸로 골라서 들을 수 있죠. 근데 똑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막 선배들이 막 이거 들으면 고생한다. 뭐 네, 저거 들으면 그런 고생한다. 정보, 예, 이런 예. 다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리고 학교에 그 어드바이저가 있죠. 네. 그 수강 개개인별로. 신청할 때 네. 학생마다 자기 담당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뭘 원하면 이거를 듣는 게 좋다 추천도 해주고. AA는 좋네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인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 잘 돼 시스템이 있나 보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게 사실 외국인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주 수입원이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철저히 하는 것 네. 같고 지금은 또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일본 학생들이 좀 많았고 학성 씨나 저 다닐 때 한국 학생들이 왕창 많다가 맞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중국 학생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외국인 학생 수가 많고 이제 그런 거 잠깐 얘기했는데 재밌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학기 초에 각지에서 다 모이잖아요. 외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방방곡곡에서 다 모이니까 뭐 몬타나 와이오밍 저 시골에서 막 사람들이 오니까 네. 와이오밍에서 온 미국 친구 하나가 오히려 저보다 문화적 충격이 더 컸다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예, 예. 세계적으로 보면은 진짜 메트로폴리스인데 예. 거기서 살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온 사람보다 예. 같은 미국이지만 저기 시골 아. 정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 예.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의 사람들과 미국의 그 산동네 아니면 농장이 있는 예, 예. 뭐 그런 쪽 애들이 와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겠다. 외국인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본 것도 자기는 처음이라고 하고 예, 예. 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사람들 또 그 도시에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거는 AAU에서 픽사 클래스. 저도 그 얘기를 예,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가고 싶었었어요. 좋은 클래스죠, 진짜. 저 있을 때 이미 픽사 클래스가 있었는데 계속 바뀐 걸로 알아요. 그 픽사 클래스 내용이. 선생님들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픽사에서 사실 픽사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픽사에서 애니메이터들 중에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하고 싶은 애들이 와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음 학기에 선생님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변화가 계속 있다고 했는데 저희 때는 이제 픽사 1, 2, 3 그래가지고 1은 뭐 그 애니메이션의 기초, 예. 2는 조금 액팅이나 캐릭터 위주의 조금 더 복잡한 거, 예. 3는 단편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픽사 클래스가 그 애니메이터를 희망하는 그 학생들한테는 관심이 집중돼 있는 수업이죠. 왜냐하면 그게 신청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인원수 안에 들어야 되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좋다, 데모리를 어떻게 만들면 좋다, 거의 뭐 취업을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뭐 족보도 있고 뭐 선배가 조언도 해주고 뭐. 픽사 클래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컸잖아요. 지금도 당시, 픽사 예. 하면은 와 픽사 이러는데 그 그때 당시는 당시에는 뭐 진짜 지금보다도 더 위상이 높았었던. 요즘에는 뭐 애니메이션 멘토니 온라인 수업이니 그래서 뭐 많아졌죠. 현직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의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예.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전무했죠. 온라인 클래스란 것도 없었었고. 근데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특히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네.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멘토링 그렇죠. 이렇게 1대1로 예.
애니메이션은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실력 있는 사람한테 직접 그걸 듣는 것이 굉장히 저희 때가 격변기였는데 예. 제가 픽스 클래스 1, 2를 듣고 3를 들을 때 없어졌어요. 픽스 아. 클래스가 학교랑 마찰이 있어서 왜냐면은 픽스 클래스 선생님들은 너무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죠. 사실 근데 픽사 클래스 1에 들어가면 바운싱 볼부터 다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3 들을 때쯤에 없어졌다가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학교 상의도 잘해서 다시 이제 아예 정규 편성처럼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아마 지금도 아마 여전히 그 데모를 넣고 해서 된 사람들만 될 거예요. 지금도 픽사 클래스가 계속 유지 계속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알기로는 있어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진행이 그냥 크리틱이에요, 크리틱. 그러니까 그 크리틱이 제일 수업을 중요하죠. 들어가서 뭐 컴퓨터를 만지는 일도 없고 예. 학생들이 하는 일은 전혀 없고요. 예. 그냥 숙제를 해와서 선생한테 제출하면 선생은 그거를 컴퓨터로 다 틀어서 다 같이 보면서 선생님이 크리틱을 하면 그걸 듣는 거거든요. 다 같이 까죠. 네. 사실 애니메이션은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거랑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 일방적인 그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클래스는 정말 안 맞고 문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멘토링 예.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크리틱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픽사 클래스가 너무 매력적이었었죠. 저도 네. 저 자신도 그 클래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뭐랄까 학교가 애니메이션 전공이 있지만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뛰어난 네, 맞아요. 퀄리티를 진짜 썩 훌륭하다고 그걸 그러죠.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특히 아카데미 같이 큰 학교에 강사가 많이 존재하는 그런 학교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선생님을 만날 확률이 꽤 있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예. 저희 때도 그랬어요. 예. 실제로 선생님도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픽사 클래스 같은 경우에 정말 열정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검증된 선생님들한테 그걸 듣는다는 거는 굉장한 기회였고 눈을 확 뜨게 해주는 저는 그러니까 학부 다녔는데 3년 하고 거의 4년 차 때쯤 듣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배운 것들이 그 지난 3년에 배운 것보다 훨씬 충실하게 배웠고 지금도 써먹는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저는 픽사 클래스의 큰 덕을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쉐리던에 있을 때 그런 픽사 클래스 같은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들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8개월짜리 프로그램이라서 4개월 나뉘거든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나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인텐시브하게 프로그램이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학교 전체 길이가 8개월. 제가 들었던 프로그램이요. 와, 진짜 짧네요. 예, 제가 끝이에요. 그냥 그 앞에도 없고 그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와, 진짜 짧구나. 진짜 짧네. 그 딱 8개월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돼요. 그 영어도 안 되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수님이 8개월 안에 4개월 동안 4개 클래스를 4개 과제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4개월 동안 쇼트 필름을 숏필름까지 만들어야 돼요? 쇼트 필름까지 만들어야 돼요. 와. 정말 나중에는 사람들 보면 한 일주일 동안 양말도 못 갈아 신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경호 씨처럼 경력이 좀 있고 애니메이션에 기초가 돼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학이라는 게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짧으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같이 미술 애니메이션에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경우는 그런 경제적이라든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저는 학부 같은 코스를 밟아서 좀 제대로 여유 있게 배우는 그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워낙 그 경제적인 면에 좀 큰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맞아요. 찾아본 게 이제 제일 짧은 캐나다에서 들을 만한 것 중에 가장 짧은 프로그램이었고 나름 괜찮았어요. 제일 인상 깊은 수업은 뭐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정해진 수업들 중에 또 수업도 많지도 않았어요. 4가지였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관한 클래스, 그리고 리깅이랑 테크니컬한 부분을 가르치는 클래스, 드로잉 클래스, 액팅 클래스. 딱 4가지였어요. 그것도 그 중에 2가지는 한 학기만 했어요. 액팅 클래스랑 드로잉 클래스는 첫 학기만 하고 두 번째 학기에는 쇼필름에 무조건 올인.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그런 인상 깊었던 클래스라고 할 만한 별로 건덕지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좀 유학 와서 이건 그래도 유학 오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백발 할아버지가 그 교수님이세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기초 지식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클래스에서 크리틱을 하는 걸 제가 해간 과제를 이제 크리틱을 할 때 보면 정말 그 펀더멘탈 이런 식으로 네. 액팅을 해야 되고 기본. 네가 그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그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시는 애니메이션을 누군가 했는데 어딘가 어색한데 사람들이 다 어딘가 어색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어디가 어색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해준 말씀이 커피를 마실 때 네가 약간 목을 앞으로 내밀고 입을 살짝 내민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서서 그대로 마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딱 그 관찰력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가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아마추어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테크닉적인 그렇죠. 얘기에서 제한되잖아요. 예. 애니메이션이든지 뭐든지. 근데 그 선생님은 아마 그런 캐릭터의 동기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렇죠. 예. 테크닉은 니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고 그렇죠. 선생님이 해주실 부분은 그런 예. 더 근본적인 예. 네, 그런 거에 사실 대해서. 저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맞아요. 애니메이션은 특히 그런 진짜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 진짜 훌륭한 애니메이터는 네. 액팅을 잘하는 애니메이터. 맞아요. 진짜 저는 그래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 테크닉 한국 학원에서 가르쳐 주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배우실 생각을 하고 미국을 오시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수업도 있어요. 유학 그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런 기초적인 거 가르쳐 주는 수업도 분명히 있지만 이 비싼 돈을 내고 오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그냥 요즘엔 인터넷에 정보가 워낙 그렇죠. 많으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거를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를 생각을 하고 오셔야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는 이- 말씀이죠.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 문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테크니컬한 3D 애니메이션을 좀 더 이렇게 팬시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왔더니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 예, 뭐 이런 너무 원초적인 굉장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예, 하우 할아버지가 이거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실 것 같은 그런 분이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 이러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죠? 예. 애니메이션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학생 때는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뭔가 쉽게 해결해 줄 공식이 있을 것 같은 그것만 알면 나의 실력이 확 향상될 것 같은 예, 그런 맞아요. 환상에 젖어 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네, 꾸준히 하고 반복하고 기초 예, 중요하게. 기초를 그냥 계속 다지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었는데 그 나중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애니메이션들을 작업할 때 그때 배웠던 것들이 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 했던 애니메이션들보다 졸업을 하고 그 짧은 기간 제가 졸업을 한 5월 달쯤 4월에서 5월 달쯤 한 것 같은데 그해 말에 그런 여러 회사들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까지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 거의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만 빼고는 무조건 애니메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고 뭐 며칠에 하나씩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되게 여러 개 만들었었어요. 그때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애니메이션 했던 양으로 보면 제가 한국에서 했던 게 훨씬 더 많은데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 확 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교수님이 가르쳤던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관찰하는 눈을 관찰하려고 좀 더 노력을 했었던 것 하나랑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비미어 같은 데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 보면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보고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게 좋은 애니메이션을 진짜 많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마 그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애니메이션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모든 예술이 그런 것 같은데 그 눈이 계속 올라가야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잖아요. 맞아요. 자기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야 맞아요. 되는데 네. 예, 그때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럭키했었죠.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따로 학교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누구한테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도 좀 어느 정도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실력이 늘었다고 좀 느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좀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깔때기가 나는 원래 천재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8개월 만에 백발 할아버지가 알려줘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을 알았다. 학성 씨는 기억을 되돌려 봤을 때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기획했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유학생들이 저같이 길을 걸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저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수업 있으면 저희 가서 듣고, 물론 남들이 한다는 피사 클래스도 해서 도전해서 돼서 해봤고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애니메이션에 진짜 열정을 갖고 한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막 며칠 몇 주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막 액팅 초이스를 고민하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몇 번이나 있나. 그러면 저는 그게 다 픽사 클래스에서 했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했던 건 그냥 뭐 싸움하는 씬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개가 그냥 마음에 드는 게 나왔었는데, 그거는 진짜 우연히 나온 것 같고요. 정말 자기가 그걸 네.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 소재나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 도움이 됐던 거는 픽사 클래스 때문이 아니라 워낙 픽사 작품이 그때 좋은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한테 되게 많이 영향을 줬던 건 뭐 인크레더블이나 뭐 몬스터 주식회사 처음에 나왔던 1편 이런 거였는데, 그 전체 영화를 감정별로 다 나눴어요. 예를 들면 놀람 이러면은 거기나 캐릭터들이 놀라는 걸 다 잘라서 한 폴더에 넣어놨어요. 각 키스들. 그 과정에서 정말 열정이 정말 많이 되겠다. 배워요. 그러면은 그리고 뭐 놀라는 거, 그다음에 감정 체인지되는 이모션 체인지를 꼭 연습하잖아요. 그런 게 그 영화 속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다 하고, 그렇게 그 잘라놓은 피스들을 천천히 보면 이 애니메이터들이 언제 스컷이하고 언제 뭐 스트레치하고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팁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해봤는데 요거 하면 되게 도움 되더라고요. 저는. 문성님은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 학기마다 8학기를 다녔으니까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가장 최신 수업이라든지 가장 좋은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항상 듣고 매 학기마다 그 계획을 수정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뭐를 들어야 된다는 클래스의 계획을 쫙 짜놓고 그걸 매 학기마다 계속 수정하는 거죠. 새로운 수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계획을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 과에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일러스트레이션 과에 뭐 좋은 선생님이 있다. 그 그림 수업 정말 도움이 된다. 거기 가서 그것도 선택 수업 같은 거 그거를 계획에 집어넣고 좋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그 수집을 했다는 거. 그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컴퓨터 애니메이션 과로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2D 애니메이션 과가 일러스트레이션 과 밑에 부전공으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학기가 끝나고 전공을 일러스트레이션을 바꿨어요. 아, 그래서 저는 졸업 전공이 일러스트레이션 과거든요. 어. 저는 그림 수업을 한 2년은 그림만 들었어요. 애니메이션 수업 하나도 안 듣고 좋다. 컴퓨터 수업도 하나도 안 듣고 예. 그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 피겨 드로잉, 인체 드로잉이랑 페인팅도 하긴 하지만 저는 그 인체 드로잉 듣고 그 일러스트레이션과 학생들은 그 워크숍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매일 저녁에 모델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학생들은 그냥 그리고 싶은 사람은 가서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꼬박꼬박 나가고 그러면서 그림 연습을 많이 했던 게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저 혼자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안 들었어요. 졸업 작품도 그냥 맥스로 했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랑 또 맞는 게 기초에 대해서 그렇죠. 되게 많이 투자를 하셨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런 뭐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그 기초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네. 되잖아요. 그것처럼 애니메이션도 확실히 그 기초가 쌓여야지 예. 그 위에 스킬들이 이제 탄탄하게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스킬이 우왕좌왕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다들 후회하는 점은 없으세요? 후회 저는 원 없이 한 것 같은데. 원 없이 한 것 같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예. 그때 당시에 되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연락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아, 물론 학교 지역적으로도 생활하면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혼자만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졸업하자마자 짝사랑이었어. 생각해 보니까 인생 뭐 다 없더라고요. 숨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네. 그 사실 여기도 보면 뭐 인맥이라고 표현하면 인맥이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네트워킹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는 많이 어울렸으니까 그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린 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외국인들하고도 계속 그 어울림을 유지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연을 계속 이어왔으면 하는 그런 후회는 조금 있어요. 학성 씨는 뭐 학성 씨도 그렇고 무성 씨도 그렇고 워낙 영어를 잘하시니까
두 분 다 어디서 진짜 들은 정보죠? 잘하세요. 그렇게 이 약간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것만 들으면 진짜 우리 원어민 수준으로 하지도 않다. 지금 뭐 요즘 제가 한국말이 조금씩 어려워져서 저 어저께도 회사에서 정말 엄청 좌절했는데 영어가 안 들려서 알아들은 척하느라고 진짜 저 같은 조마조마했어요. 경우는 이 두 분보다 영어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영어예요. 영어를 좀 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거나 그건 제가- 더 전에 더 전 얘기죠. 전으로 가는 거네요. 왜냐하면 뭐 유학생활 동안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영어 공부를 더 할 걸 이렇게 후회할 만한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물론 영어는 잘할수록 좋죠. 예. 잘할수록 좋은 건 맞는데 그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분이 제가 제가 그 뒤에 하려고 했던 솔직히 말이에요. 말하면 저도 영어 저 같이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네, 저는 영어 시험도 패스하고 그냥 바로 수업 들었고 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나름대로 없진 않았는데 제 주변에 영어 진짜 못하는 분이 있었는데 예, 그림은 예. 정말 잘 그려요. 예,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예. 그분은 미국 주변에 외국 친구들이 바글바글해요. 어, 물론 실력이 좋은 거 첫 번째. 예, 근데 성격도 그리고 성격도 그분 영어 실력의 수준에 맞는 그냥 진짜 유치원 수준의 농담을 하고 예. 그러는데도 그 진실되게 열린 사람한테는 애들이 훨씬 다가가더라고요. 정말 그게 진짜 너무, 맞는 말이네요. 너무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을 못 가졌으니까.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예.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보단 차라리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게 더 아니 빠를 그래요. 것 같아요. 그 성격이라는 게 자기가 뭐 바뀌고 예. 싶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진짜 영어 실력이 필요하죠 그때. 네, 하지만 최소한 그 자세를 그렇죠. 약간 좀더 그 특수한 상황이니까 해외에 나와서 사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힘들더라도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게 그게 근데 특히 힘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맞아요. 그런 거 문화적으로. 힘드니까 네. 문화적으로 우리가 또 모르는 사람한테 막 가서 인사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아는 사람들끼리만 체면 인사하고. 같은 거 그죠? 예. 약간 그런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길거리 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또 한국 미국이 좀 특별히 그렇게 개방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유럽 사람들만 해도 예.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끼리 눈 마주치면 하이하고 웃고 네, 그러잖아요. 네. 유럽 사람들은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외국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미국이 특히 그런 나라고 네. 하니까 특히 또 아트스쿨 같은 경우는 그 더, 더 그런 그렇죠. 친구들 더 그렇죠. 많고. 예, 예. 예. 특이한 애들이 많으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죠. 그런 성격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오픈된 그런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직접 먼저 다가가고 뭐 이런 네. 거를 좀 노력을 하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예. 같은 경우는 누가 알아주겠지 생각하면 절대 안 알아줘요. 맞아요. 아무도 안 알아. 맞아. 안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예, 예.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표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학교나 회사나 똑같죠. 예, 예. 회사도 진짜 똑같죠. 뭐 문성 씨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뒤로 하려고 했었던 진짜 성격 그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안 됐기 때문에 영어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영어도 못해서 저는 한국에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왔었으면 좀 더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놓친 게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언어의 장벽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업에 없을 수 있죠. 그런 선생님이 제스처는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할아버지였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도 또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이면을 보면 물론 경호 씨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하는 분은 아니지만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따라주면 취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이거가 네.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올 때 성격이 굉장히 열린 성격이라서 여러 사람한테 막 친화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영어를 잘하거나 그게 안 되면 실력이 진짜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은 무조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력이 좋으면 영어를 못해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열려있죠. 그렇죠. 가능하고 영어를 잘하면서 실력이 좋으면 다 되지만 친화력이 정말 좋은 성격과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실력이 안 되면은 그거는 맞아요. 특히 안 한국인은 되거든요. 네. 그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돼. 외국인 중에 종종 있더라고요. 뭐, 말을 잘해서 말을 너무 잘해서 그냥 말로.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있어. 뭐 곁다리 이거 원래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 주변에도 외국인인데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취업한 사람들도 굉장히
좀 있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좀 네, 있잖아요. 뭐 맞아요. 있어요. 일본 사람, 뭐 네, 유럽 사람, 중국 분들도 계시고 뭐 유럽 사람도 계시고 저번에 저희 매니저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서 걱정이다 얘기를 했더니 넌 정말 잘하는 거야. 걔 A 알지 A 걔는 헬로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화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이 좀 됐겠네. 네. 나중에 A가 누구신지. 네, 저희가 끝나고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더라도 실력이 정말 좋으면 맞아요. 예, 오시는 분들이 예. 좀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옆 주변에 사람도 꼬이고 예, 그러다 보면 영어도 늘어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왜냐면 계속 미국 외국 애들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예, 예.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뭐 유학을 한국에 사실 요즘에 보면 그 이제 탈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고 정말 이제 열정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 당부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을 오시기 전에 그 미국 생활에 대한 거를 많이 알아보고 오세요. 유학이라는 거에 그냥 단순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오는 건 저는 정말 반대하고요. 여기에 와서 취업을 하신다고 해도 여기서 연봉을 얼마 받았을 때 한 달에 렌트를 얼마를 내고 이랬을 때 내가 한국에서 버는 돈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계산하고 오세요. 유학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한다는 것도 환상은 아니고 대신 자기 꿈이 진짜로 자기 정말 꿈이라면 이게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미국에 있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야. 이러면은 저는 찬성해요. 그리고 유학을 오시기 전에 또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은 인터넷상에 너무 좋은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유학만이 꼭 답은 아니니까 오시고 싶은 분들은 정말 꿈 때문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찬성. 하지만 별 준비 없이 그냥 환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학생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되게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니메이션에 관한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정말 애니메이션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굳이 올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애니메이션만 정말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싶은 건지 외국에서 그런 스튜디오에서 정말 일을 해보고 싶은 건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까 학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환상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자연스럽게 취업이 되겠지. 근데 내가 게임 쪽에서 일하고 싶은지 스튜디오에서 피처 필름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것도 모른 채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유학을 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또 제가 외국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주로 추천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러시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그러시면 아까 학생 씨가 말씀해 주신 animpat@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네, 알려드리도록 animpat@gmail.com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면은 지금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사전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많이 하고는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면 한국에서 좀 해보셔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을 하나도 모르는데 애니메이션을 잘 배워야지 그러고 그냥 일자무식으로 유학에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요즘에 너무나 좋은 자료가 공짜로 많기 때문에 일단 해보면 그걸 알거든요. 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거 제대로 좀 더 배워보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 취업의 연결의 도구로서 유학을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그때 이제 유학을 자세히 알아보셔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런 기술적인 거라든지 그냥 하나하나를 다 배울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예. 어느 정도는 내가 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경력자의 조언이라든지 또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쪽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이제 유학을 결심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영어 영어 공부는 애니메이션을 하든 안 하든 한국에 있어도 맞아. 도움이 해서 되는 손해 볼 거니까 건 영어는 그냥 없으니까 무조건 무조건 하면 열심히 좋을 것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영어를 알면 읽을 줄만 알면 너무 많죠. 그 정보의 양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알면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유학에 관한 것들 그리고 AAU와 쉐리던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더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화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번 3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맨날 반말이야?